2023년 3월 5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됐던 거는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플러스 알파 된 거는 중국이 지금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중국 자체의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거와 코로나에서 끝난 위드 코로나 행태들 자체는 자본시장 전체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가 거기서 소외당한다면 우리나라 자체도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CDS는 45에서 41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삼산의 꼭지점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막혀서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가 돌파되면은 시장 리스크가 증대인데 지금 아직 3월이잖아요. 3월 초. 그러면 3월 랠리 가지고 4월. 근데 3월 랠리의 상단점은 330, 330, 40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안에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던 저점이 깨지는지 그거가 이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터키 지진 사태 이후에서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CDS 크게 큰 폭의 변화는 없고요. 시장의 위험도가 그렇게 증폭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기업입니다. 1월 통계가 나왔고요. 다행히도 기업 대출이 조금 내려왔어요. 가계대출, 기업 대출 전반적으로 내려왔고, 이거는 비금융권 은행에 나오는 대출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예금은행이 있을 때는 위에고요. 비은행 금융일 때 기업 자본 대출들이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이금융으로 갈수록 이게 리스크가 커지고, 한계 기업들은 국채계 지원을 받더라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빚내 빚 갚다가. 그러면은 이게 고금리, 고금리, 고금리. 그래서 이제 고리에 따른 기업이 이익을 내지만은 망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 42%는 영업이익으로 가까스로 대출 이자를 감당한다. 그래서 지금 수출기업들이 은근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인플레가 이제 정지가 되면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금융도 줄었다. 그래서 대출의 여신이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빚을 많이 안 빌려고 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참을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꽝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나 요구 수용도 절반 밑돌고 있고 대한대출 플랫폼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히 여기 있는 거 이외에 일반 대출 요구 부분은 정말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영역 확대의 기회다라고 하고 있고 증권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에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나중에 가점에 따라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이 풀리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투자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 투자 회사들에서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자,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한국은 경기 침체 시사. 중국이 지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상승이 안 된다는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8월부터 인하를 하면 굿입니다. 굿. 이거 되면은 이제는 이제 조금씩은 좀 괜찮아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5월에 세린 메이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로 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창업갭 7% 줄고 채권 경기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 감소, 생산폭 확대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챗 GPT가 새롭게 그 뭐죠? 생산 혁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 쓰는 거에 대한 시간 비용이 최소 한 절반, 50% 정도 혹은 30%에서 50% 정도는 절감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눈덩이라는 거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체 가능성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침체는 갑자기 슉 하면서 주가의 급락과 함께 동시에 다가오는 겁니다. 한 번의 침체가 남은 것 같고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금 보유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에 하락을 찍고 이제 또 반등이 한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반등에 따라서 3에서 5% 정도의 작은 수익을 얻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동일한데 이제 임금이 드디어 오른다. 인플레가 축복인 일본이라고 했죠. 근데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축복일까요?"라고 하면 됩니다. 일본은 축복인데 글로벌에는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일본은 이거를 자기들이 부채를 삼아가면서도 돈을 풀어 가지고 성장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낮은 거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는 건 저금리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거든요. 요렇게 상 수요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2%가 달성하면은 금리가 인상될 거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캐리 트레이드가 줄면서 글로벌 시장에는 하나의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는 한 2025년 이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통화 정책을 바로 변화는 안 일어나겠지만 통통통 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튈 때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익절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 매수 전략은 아마 2025 년까지 계속 지속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금리 인상에서 바뀐 거는 별로 없고요. 여기서 이거는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요거 확률도 떨어졌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확률로 봤을 때도 얘도 인제 요거 떨어졌는데 이 확률이 늘어났죠. 5.5% 까지 올릴 확률이 높아졌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고 중국이 다시 하락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인제 성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인제 디플레적인 요인들 가격이 할인돼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요인들이 어디서 발생하냐. 중국이 예전에 그 위치를 차지했다면 인제는 인도라든지 다른 국가들 인도를 대표로 하는 중진국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인도랑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사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대형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충분히 발생을 해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확률이고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5.5% 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보고요. 다음 주는 호주와 캐나다, 예,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발표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3월 3 일자로 나온 건데요. 전반적으로 쪼끔은 그 금요일 날 급등으로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보다 여기 보세요.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투데이가 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 보이죠?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는 오기는 할 거지만 뭐 경기 침체 와도 얼마 많이 안 떨어질 거야라는 유세가 강하면 지금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끝나면 올라갈 거니까. 그런 베팅이지만 저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한 50% 이상은 주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0-30% 는 현금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20-30% 는 해지나 다른 자산들에 대한 투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인제 EPS가 이제 변한 건데요. 지난주보다 1월 이게 쪼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쪼끔 더 떨어진 상태고요. 아직은 스크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예측하는 거고 1 분기가 제일 뭐 EPS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만들고 난 다음에 순환이 되는 그게 안정적인 착륙 과정이 필요한 건데 중국이 지금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나오냐 그 게임으로 인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풀베팅하기보다는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과 은행입니다. 중국 부동산 바닥 찍었나 얘기 나오죠. 거래량이 느는 거는 시그널이 그런 긍정적인 거고요. 집값은 안정적인 조짐입니다. 디펜스가 되고 있고요. 돈은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 버리는 부장 그러니까 자본줄들이 이제 막힐 건데 웃긴 건 뭐냐면 중국은 이거를 동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쓸어 담는 중국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도 다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다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으로는 지금은 인제 다시 위드 코로나 하면서 경기가 올라오는 게 있고 다시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 부양책도 펼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선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버티거나 혹은 경제 위험이 오면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위험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부채 상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1:1로 하면서 빌려줬던 돈들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대북 관련돼서 계속 시그널이 안 좋게 나오는 거고, 이민은행 총재는 "현금리가 적절하다. 지준율 인하 시기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돈을 더 푼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최소 5%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도 나오고 있고요. ETF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죠. 항상 테크로 투자를 하는 거고, 테크 쪽에서의 성장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지난주에는 위험이 극대화됐다면 지난주 목금 정도 수목금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회전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금요일 날은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330 돌파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돌파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5 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5 월은 기본적으로 셀인 메이의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큰 위험이 있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제 그 달력 자체를 점검하면서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위험들은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셀인 메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요 5 가지는. 그러니까 5월 달에 파는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벤트만 터지면 충분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